격투기엔 수많은 명문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체육관, 전설의 체육관, 팀 알파메일이란 곳이 있습니다. 수장 유라이어 페이버를 비롯하여 TJ 딜라쇼, 코디 가브란트 등 수많은 UFC 챔피언을 배출해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뱅 무에타이의 창시자 드웨인 루드윅입니다. 태권도와 가라데, 무에타이, 레슬링을 결합하여 새로운 파이팅 스타일을 만들어낸 그는 타격이 약점으로 지목되던 알파메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특히 TJ 딜라쇼를 아예 다른 선수로 만들어내면서 올해의 코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뱅 무에타이를 만들어낸 드웨인 루드윅 코치가 어떤 삶을 살았고 선수 시절엔 어떤 격투 스타일을 구사했는지 분석해보면서 이 전설적인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입니다. 저 차도르가 UFC 해설위원이 되고 저희 채널이 UFC 영상 사용 권한을 얻게 되었는데요. UFC 선수 단독 인터뷰, 데이나 화이트 대표 인터뷰, 과거 경기 소개 등 말 그대로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만 할 수 있는 컨텐츠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니 잊지 말고 구독하기 꼭 해주십시오. 1978년 8월 4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태어난 드웨인 루드윅. 8살 때부터 극진 가라데를, 15살 때부터 태권도를 접하면서 그의 무술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국뽕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태권도장에서 무에타이 코치의 세미나를 듣게 된 루드윅. 이전까지 복싱을 몇 차례 배웠던 그가 킥과 펀치를 합친 무에타이라는 새로운 종목을 경험하자 흥미가 생겼고, 그런 루드윅의 열정을 알아본 무에타이 코치는 단순히 취미 수준이 아니라 그를 파이터로 만들기 위해 보다 전문적으로 무에타이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아마추어 킥복싱 무대에 뛰어든 그는 12승 2패의 전적으로 타이틀을 3차례나 거머쥐는 성과를 올렸고, 이후 라스베가스의 K1 경기를 보러 갔다가 우연찮게 대머리 녹수리 바스 루텐을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격투기 프로 무대에 진출하였습니다. 역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킥복싱과 종합격투기를 오가며 단기간에 많은 전적을 쌓은 루드윅. K1에서는 상위권 선수들에게 발목이 잡히며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오히려 MMA 무대에서 제법 좋은 기량을 보여주는데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라데와 태권도, 킥복싱을 합한 바스 루텐과 궁합이 잘 맞는 루드윅은 남들과는 결이 다른 독특한 스타일의 타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UFC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이자 당대 최강의 하드펀처로 평가받던 젠스 펄버를 잡아내면서 9승 2패의 전적으로 UFC에 입성합니다. 때는 2003년, 루드윅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아무튼 UFC 데뷔전에서 개성 있는 스타일로 사랑받는 스도 겐키를 만난 루드윅. 그럼 지금부터 타격가와 그래플러의 굉장히 재미있는 클래식한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요상한 자세로 도발하는 겐키. 팝핀 실력을 뽐내며 유혹해보지만 말려들지 않습니다. 무게를 싣지 않은 킥으로 미끼를 던지는 겐키. 이런 동작들은 단순히 쇼맨십이 아니라 루드윅을 그라운드로 데려가기 위한 셋업인데요.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기 위해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겐키가 등까지 보이며 루드윅을 끌어들이고, 그럼에도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루드윅은 무게중심이 높은 킥복싱 스탠스를 유지하며 거리를 멀게 잡습니다.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겐키. 기습적인 잽 태클 시도, 재빠르게 언더훅 파고 방어하자 더블렉에서 안다리로 변화를 줍니다. 전광석화 같은 겐키의 태클에 라운드 초반부터 위기를 맞은 루드윅. 클로즈 가드를 굳게 잠가보지만 겐키의 미는 힘에 엉덩이가 들리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급기야 자이언트 스윙의 희생양이 될 뻔합니다. 참고로 겐키는 프로레슬링 기술을 MMA에서 자주 보여줬으며 실제 경기에서도 정말 만화같은 저 자이언트 스윙 기술을 선보인 바 있죠. 다시 봐도 미쳤습니다 정말. 아무튼 다시 루드윅 선수와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파운딩을 패링으로 막아내는 루드윅. 그러나 그라운드에 강점이 있는 겐키가 손쉽게 가드 패스를 성공합니다. 골반을 밀어보려 하지만 몸을 트는 재치로 차단해버리는 겐키. 브릿지를 시도하자 오히려 마운트까지 점령하고 안바까지 노려주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칩니다. 탈출과 동시에 일어나보지만 곧바로 갇혀버리는 루드윅. 여유롭게 컨트롤하는 겐키에 반해 과하게 체력을 쏟고 있는데요. 니킥 연타를 노려보지만 배를 붙여 방어하는 겐키. 자신감 넘치는 셀프 가드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루드윅이 밀리는 듯한 흐름 속에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2라운드 역시 특이한 자세로 시작하는 겐키, 등을 보이는 과감한 도발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발차기, 그러자 간결한 훅투로 응징하는 루드윅, 처음으로 유효타에 성공하자 자세를 낮춰 압박하고 로우킥으로 마침표까지 찍어줍니다. 어느 정도 적응을 마쳤는지 타격거리로 들어가보는 루드윅, 다시 한번 투 훅을 노려봅니다. 스프롤 반응이 상당히 빠른 루드윅, 언더훅을 역이용하여 셀프가드로 들어갑니다. 겐키의 센스 있는 움직임, 상위 포지션을 내준다고 해도 그라운드에서 변수를 만들어내겠다는 자신감이 보이는데요. 겐키의 예상대로 탑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양팔이 묶이면서 이득을 못 보는 루드윅, 서브미션의 위험만 받은 채로 스탠딩이 선언됩니다. 확실하게 점수를 따내야 하지만 겐키의 변칙적인 움직임에 다가서지 못하는 상황, 극단적으로 타격전을 피해버리는 겐키, 과감하게 들어가보는 루드윅, 허벅다리 시도를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스프롤을 치기 위해 엉덩이가 부자연스럽게 빠져있는 루드윅과 언제든지 백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뒷중심을 잡는 겐키의 대치 상황, 바디에서 앞면으로 이어지는 컨비네이션, 킥 회수 타이밍에 붙어버리는 겐키,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먹이 나오는 순간 어김없이 태클로 반응하고 이번에는 타이밍이 먹히면서 또다시 그라운드로 끌려갑니다. 킥에서 도발, 태클로 이어지는 겐키의 운영에 완벽하게 말려 들어가는 루드윅, 이런 스타일이 상향 평준화된 현대 MMA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것을 보면 겐키가 얼마나 앞서가는 선수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느덧 맞이한 마지막 라운드,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하는 루드윅, 그러나 성공을 가져가는 쪽은 겐키입니다. 다리를 감싸보지만 허리를 죽이지 못하는 상황, 파운딩이 하나 둘씩 쌓여갑니다. 거듭되는 유효타에 안면이 피로 물든 루드윅, 그라운드 지옥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새 엉망이 되어버린 루드윅, 보다 못한 메카시 주심이 닥터 체크를 선언합니다. 이 덕분에 얻게 된 스탠딩에서의 마지막 기회, 지체 없이 태클이 들어오지만 스프롤 반응이 빠르네요. 끈질기게 따라붙는 겐키, 안아 넘기기를 시도해보지만 실패해버리면서 탑 포지션을 내어줍니다. 침착하게 끌어안고 파운딩 공간을 주지 않는 겐키, 그러나 겐키의 끈적끈적한 그라운드에도 처음으로 구멍이 생깁니다. 가벼운 슬램까지 보여주며 분위기 가져오는 루드윅, 피와 땀으로 흥건한 덕분에 손쉽게 머리를 빼냅니다. 몇 차례의 엘보우 파운딩에 안화골절까지 당한 듯한 겐키, 일본 선수 특유의 시간을 벌어보려는 매달리기, 경기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루드윅이 잃었던 점수를 만회합니다. 다이빙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루드윅, 겐키의 도발적인 제스처를 따라하면서 관중의 열띤 환호를 등에 업은 채로 제법 어려웠던 경기를 마칩니다. 솔직히 3라운드 후반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했습니다만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루드윅이 밀린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홈라운드의 어드밴티지 때문인지 경기 결과는 스플릿 판정으로 드웨인 루드윅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 후 경기 시작 6초 만에 라이트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당시 기준으로 UFC 최단 기간 승리를 만들어낸 루드윅.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킥복싱과 MMA를 병행하였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MMA에 완전히 올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자리 잡은 단체는 바로 스트라이크 포스. 시간이 흘러 2010년에 다시 UFC로 복귀한 그는 김동현 선수와의 경기로 국내에 이름을 알린 선수 아미르 사돌라를 상대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루드윅 선수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아직 남아있는지 몸소 증명해냅니다. 뒷손으로 가드 올리게 만들고 사각 잡는 루드윅, 들어오는 순간 스위치로 한 템포 당긴 다음 피봇으로 거리 벌리는 테크닉을 보여줍니다. 현재 백무에타이 스타일과 꽤나 흡사한 움직임, 공격 이후의 방어 동작이 날이 선 모습인데요. 저돌적인 공세에 스탠스를 옆으로 잡고 빠져나갈 태세를 갖추는 루드윅, 왼쪽 겨드랑이를 들어 클린치를 차단한 뒤 머리가 열린 반대 방향으로 순식간에 빠져나옵니다. 계속해서 클린치 싸움을 걸어보지만 쉽게 당해주지 않는 루드윅, 빰 클린치 싸움에서도 안쪽 그립을 선점하면서 앞서고 있는데요. 하단 태클로 전환해보지만 머리를 눌러주며 안정적으로 막아내고 지속적으로 앞발을 당겨오면서 이득을 취합니다. 머리를 낮춰 뒷손을 피해냄과 동시에 상대 머리 높이에 맞춰 레프트 훅,
스위치 킥으로 마무리하는 루도빅. 바깥쪽으로 머리를 빼며 차는 하이킥에서 TJ 딜라쇼의 모습이 겹치네요. 계속해서 같은 동작으로 재미를 보는 루도빅. 들어오는 순간 투훅 받고 스위치로 사각을 먹습니다. 터프한 사돌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루도빅. 도널드 세로니가 연상되는 리드미컬한 컨비네이션입니다. 예상보다 단단한 공격에 당황한 듯한 사돌라. 자, 여기서 잠깐 살짝 전문적인 설명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힘을 뺀 대신에 한 템포 빠른 킥과 수반되는 머리 움직임이 바로 백무에타이의 특징인데요. 마지막에 주먹과 킥을 동시에 내주면서 타이밍을 앞당기고 상체를 펴지 않는 대신에 자세 자체를 낮춰주면서 펀치 카운터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컨비네이션과의 차이입니다. 피봇으로 상대는 때리지 못하는 거리에서 체크 훅으로 넘어가는 루도빅. 이번에는 바디로 변화를 줍니다. 하나가 나오면 두세 개씩 쏟아지는 상황. 활로를 찾기 위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고 싶지만 루도빅이 자꾸만 각을 먹어주면서 응해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뒷손 흘려내고 카운터 치는 루도빅. 머리 움직임의 미세한 차이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와중에 버텨내는 사돌라. 태클로 시간을 벌어보고 쏟아지는 타격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러자 영리하게 바디 섞어주는 루도빅. 다시 한번 원투 바디. 조금 욕심을 부려봅니다. 스위치로 순간 거리를 좁히는 루도빅. 끌어들인 다음 받아먹는데 성공하네요. 훅과 동시에 사각으로 빠져버리는 루도빅. 발을 붙이고 뒷손을 박아 넣었던 것과는 달리 스위치 리드 훅으로 변화를 줍니다. 깨끗하게 들어가는 레프트 훅. 이어지는 테이크다운까지 안정적으로 방어해내네요.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킥을 섞어보는 사돌라. 바디샷과 연계되는 하이킥이 너무나 매섭습니다. 잽으로 끌어들인 다음 앞발부터 빠지며 카운터 스트레이트. 받아먹기 좋게 던진 잽을 미끼로 활용했지만 사돌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킥으로 풀어보는 사돌라. 머리 빼면서 던지는 투 훅에 또다시 걸립니다. 그러면서 앞발을 뒤로 당긴 다음 투 스텝으로 바깥쪽 각을 먹고 하이킥 노려보는 루도빅. TJ 딜라쇼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슬링마저 통하지 않으면서 모든 루트가 차단된 상황. 반대로 루도빅이 레슬링까지 섞어주네요. 약간 먼 거리에서 들어가는 바람에 허리가 죽어 실패했지만 테이크다운까지 있다는 걸 심어준 루도빅. 걷는 스텝으로 거리 좁힌 다음 다시 걷는 스텝으로 따라가는 모습에서 쇼토간 가라데의 움직임이 전해져 옵니다.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 이제 승부를 뒤집어야 하는 사돌라. 이를 악물고 전진해봅니다만 응해주지 않습니다. 펀치 페이크로 시야 잡은 다음 하이킥. 무게중심 뒷발에다 주고 끌어들인 뒤 피벗으로 머리 빼내며 훅 카운터. 연이어 같은 동작으로 사돌라를 요리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대신 철저하게 이득 보는 루도빅. 스위치 2에 이어 앞손 더블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분명 백무에타이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급기야 테이크다운까지 성공시키는 루도빅. 3라운드 내내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하며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스탠스 전환을 통한 각을 먹는 움직임, 걷는 스텝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거리를 좁히는 것까지 근거리에서의 스탠스 전환이 빠른 극진 가라데와 먼 거리를 단숨에 좁혀버리는 쇼토간 가라데의 특징을 무에타이와 또 섞어주면서 이렇게 또 실전 무술이 탄생하네요. 백무에타이 정말 무섭죠. 여기서 레슬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더해진 것이 바로 TJ 딜라쇼가 보여준 백무에타이의 완성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약간 아쉬운 신체 능력 때문에 실컷 보여준 잠재력을 결국엔 터트리지 못했고 사돌라와의 경기를 끝으로 3연패에 빠져버리며 21승 14패의 전적을 남긴 채 선수 생활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루도빅 선수는 은퇴 뒤에도 격투계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루도빅이 팀 알파메일의 타격 코치가 된 다음부터 소속팀 선수들의 타격 능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인데요. 발이 느려 루도빅이 구현하지 못했던 움직임을 특히 TJ 딜라쇼가 업그레이드 시켰고 백무에타이는 양쪽 스탠스를 모두 사용할 줄 알아야 유리한 현대 MMA에 적합한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루도빅은 2014년에 팀 알파메일을 떠났고 자신이 직접 차린 백무에타이 체육관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TJ 딜라쇼가 팀 알파메일을 떠나고 루도빅의 체육관으로 옮기면서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며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나중엔 팀 알파메일에서 동료였던 챔피언 가브란트와 싸우게 되며 엄청난 스토리가 형성됩니다만
이 재미있는 두 선수의 라이벌 경기는 나중에 또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드웨인 루드윅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